오늘 대기 안정도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대기가 안정하다라는 얘기는 공기 덩어리가 예를 들어서 올라갔어. 다시 돌아오면 돼. 그럼 안정한 거야.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안정하다는 얘기는 대기 자체가 막 빙글빙글 돌거나 막 이렇게 뭔가 대류 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안 일어나고 그 자리를 온전하게 지키고 있으면 안정하다고 판단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대기 안정도, 원래 높이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정도를 안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대기가 안정한지 안정하지 않은지는요, 기온선과 이제 건조 단열선이라는 게 있죠. 건조 단열선은 이제 불포화되어 있는 공기의 높이에 따른 기온의 하락이라든지 증가라든지 그런 걸 곡선으로 선으로 나타내는 걸 건조 단열선이라고 얘기하죠. 수변도 있었고 맞죠? 네. 그래서 이 지금 단열선 자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이에 따라서 온도의 변화 선이 있어요. 기온선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선의 감률 가지고 비교를 할 거야. 여기 보면 기온 감률과 단열 감률, 기온 감률과 단열 감률, 기온 감률과 단열 감률. 자, 이 감률이라는 거는 비율이에요. 비율.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기울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기울기를 판단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음수 쪽의 기울기는 사실 누가 크다 누가 작다 구분하기가 더럽게 어려워.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맞습니까? 네. 자, 그런데 쉽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간격으로 봤을 때 이 차이가 많이 나는지 안 나는지 이제 그걸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기온선은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는데 한 요 정도까지 높이가 올라가야 되는데 얘는 뭐 한 요 정도까지 움직였어. 네. 그러니까 건조 단열선에 대한 기울기가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감소되는 비율이 얘가 좀 더 쉽게 잘 변한다,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갔죠? 네. 물론 음수라서 기울기를 가지고 비교하면 좋겠지만 음수 쪽으로 기울기를 비교하는 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지금 건조 단열선이 이렇게 있고요, 기온선은 이렇게 있습니다. 맞죠? 네. 기울기 음수 쪽으로 따지면 기온 감률이 좀 더 작잖아. 그거는 맞거든, 틀린 건 아니거든. 이해하세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걸 좀 쉽게 하려면은, 자, 같은 높이에 있어서 기온의 변화가 많은지 적은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좋겠죠. 아무래도 같은 높이에 대해서 기온이 건조 단열선이 훨씬 더 많은 기온이 변화가 있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아무래도 기울기로 판단하자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 그걸로 1차적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지금 건조 단열선, 즉 단열 감률이 좀 더 변화가 좀 더 크죠? 네. 자, 여기서는 건조 단열이 이거거든요. 얘는 기온선이고요. 건조 단열선이 좀 더 작죠? 네. 기온선이 좀 더 크고요. 맞죠? 얘는 같아요. 맞죠? 변화되는 정도가. 이해가시죠?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암기를 보통 할 거 아니야. 네. 암기를 할 수밖에 없어.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맞죠? 자, 그럼 볼게요. 이런 케이스, 즉 단열 감률이 좀 높다라고 하면은 얘를 강제로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더라도 처음 위치로 돌아가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상황이라면, 단열 감률선이 좀 더 저기 한다면, 좀 변화되는 양이 좀 많다면, 이해하세요? 네.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단열 감률선이 아무래도 좀 더 낮게 판단되면은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해갔죠? 네. 만약에 똑같다면은 옮겨간 자리에 그대로 머물려고 한다. 같으니까 그럴 것 같잖아, 딱 느낌적인 느낌으로.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안정화 정도가 좀 있다 보면 잘 확산이 되지 않겠죠. 왜냐면 확산이 되려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임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야. 원래 자리로 찾아올 테니까. 그래서 연직 운동이 억제된다라는 거야. 대류 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야. 자, 얘 같은 경우는 연직 운동이 활발하겠죠? 네. 얘는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좀 약할 뿐이야. 알겠어요? 네. 어쨌든 이거 두 가지 정도는요, 조금 안정하다. 얘는 안정이고요, 불안정이 얘는 중립이라고. 이해갔어요? 네. 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쌤의 스타일로 외우세요. 봐봐, 난 이렇게 외웠어. 건조 단열선이 사실 따지고 보면 공기의 본질적인 부분 아니야? 네. 기온이라는 거는 주변이잖아. 내가 공기라면 내 공기 입장으로 보려면 건조 단열선 기준으로 봐야 돼. 그러면 이렇게 가세요.
건조 단열선이지. 네. 기온 따라가려면 얘 다시 돌아오지. 네. 기온 따라가 다시 돌아오지.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해요. 이게도 봐봐. 보여? 네. 따라가지. 올라간다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해하세요? 네. 따라가지. 네. 내려간다고. 그래서 퍼진다고 연중 운동이. 이해했어? 네. 얘는 괜찮지. 얘는 뭐 따라가기도 하고 애매하고 막 자주 유지한다. 그렇게 외우는 게 좀 낫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이해했어? 네. 오늘 왜 이렇게 덥냐? 오늘 되게 어렵나?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했던 거는 건조 단열 감률에 대해서만 진행했잖아. 네. 당연히 이제 포화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수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진행한다. 그 얘라도 똑같아 나왔지. 네. 수변 단열 감률이 좀 더 이렇게 크다는 얘기는 기온선이 이렇게 있으면 수변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럼 따라가 안 따라가? 따라가니까 이제 안정해지는 거지. 이제 그리스도 있을 거 하다 보면 이해갔어요? 네. 그래서 안정한 거야. 그래서 절대 안정 써있지. 아주 절대적인 안정이다. 자, 이것도 뭐 다른 건 아니야. 별 차이 없지? 야, 수변에서 그냥 건조를 바꾼 것 뿐이야. 오케이? 네. 그 차이야. 그러면 조건부 불안전은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기온 감률이 가운데 있거든? 네. 이게 만약에 기온 감률이라 할게요. 수변이지. 수변은 포화선이거든, 맞지? 네. 포화 공기는 이제 감률이 좀 낮잖아, 얘보다는. 네. 낮다는 얘기는 이게 수변이라는 얘기거든? 맞아요? 네. 그럼 기온을 따라가려고 하는 과정 때문에 얘는 원래 상태로 돌아와요. 이해하세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맞지? 네. 또 건조. 건조는 좀 더 크죠, 감률이? 네. 건조는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네. 아, 네, 멀어지려고 하는구나. 쏘리. 반대로 말했네. 수변에 이렇게 따라가니까 멀어지지, 이렇게. 내려오고. 오케이? 이해감? 네. 그렇게 우리가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때그때마다 조건에 따라서 뭐 불안정할 수도 있고 안정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로 우리가 조건부 불안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역전층이거든요. 역전층은 뭐냐면 그냥 의미만 알면 돼요. 뭐냐면 높이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거야. 야,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진다면 오케이? 여기는 공기를 올라가려고 하고 여기는 공기 내려가려고 하지. 네. 그러면 이거 안정한 거잖아, 맞지? 네. 절대 안정. 이거 우리 예전에도 했었어. 그 뭐냐 수온약층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성층권이라든지 네. 다 기온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안정하다. 비행기가 지나가는 통로다. 네. 기억나시죠? 네.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그게 다 역전층이라고 해요. 이게 지금 이거 그거지 성층권이지 뭐. 대류권, 성층권. 대류권도 지금 어쨌든 역전층이라는 게 있긴 하니까 네. 없진 않으니까 이해가시죠? 네. 그 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아래쪽에는 온도가 좀 낮은 걸로 판단되고요. 위쪽에는 온도가 높은 걸로 판단되면 되거든요. 네. 왜 어떻게 해서 발생하냐? 바람이 약하고 날씨가 맑은 날 새벽에 지표면의 복사 냉각으로 발생한다. 그러니까 지표 복사 냉각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가 온도가 좀 떨어진다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죠? 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역전층이 생긴다. 그러면 대기가 매우 안정하지. 네. 근데 졸라 아이러니하게도 대기 오염이 심해진다. 왜? 확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잖아. 그게 스모그잖아. 네. 이해하시죠? 네. 자, 그러면 구름의 생성과 대기 안정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뭐 별건 없어요. 이것도 되게 쉬워요. 앞에서 다 했던 거라서 국지적 가열로 상승한다. 국지적이라는 거는 한쪽만 쏘아 붙이는 거 엄청 뜨겁게. 오케이? 네. 또 지형 자체가 이렇게 산이면은 올라가게 되니까 구름이 생길 것이고 저기압이 발생하는 거죠. 구름이 공기가 수렴하게 되면은 맞죠? 네. 즉 전선면에서도 많이 보이지? 네. 이걸 저군형, 충운형이라고 하죠. 소나기. 전량에 많이 퍼붓지? 이 깊이만큼. 네. 얘는 얇고 넓게. 맞죠? 이슬기 같은 거지. 그래서 안정한 대기층에는요 위로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충운형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불안정한 건 옆으로 퍼지기 저 반대로 말했나? 반대로 말했다. 쏘리. 안정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가만히 머물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옆으로 퍼지니까 충운형.
그리고 불안정한 건 연직 운동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돼서 저군형. 이해가시죠?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구름이나 날씨를 보게 되면은 아 대기가 불안정하구나, 안정하구나 그 정도는 예상할 수 있겠죠 이제는. 이거는 지역별로 우리가 뭐 높이에 따라서 온도의 변화들을 좀 나타낸 것 같아요. 네. 그걸 가지고 감률선을 나타낸 거야. 잘 보이시죠? 네. 근데 색깔이 좀 거지 같다 이거. 야, 이거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이거 아무튼 뭐 그렇다 쳐. 불포화 공기와 포화 공기. 불포화 공기는 당연히 건조 단열 감률을 봐야 되고요. 포화는 수분 단열 감률을 보셔야겠죠, 맞죠? 네. 뭐 다 있어, 다 있는데 이제 각자의 감률표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300m 기온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각각에 이렇게 있습니다. 얘도 뭐 마찬가지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300m 기온이라는 얘기는 주변의 온도라는 얘기인데 본인의 감률에 의해서 체크되는 그 온도도 있을 거 아니야, 맞니? 네. 그래서 본인 지금 얘가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조 단열 감률을 봤을 때 한 9도 정도 되나 봐. 그러면 주변에서 지금 얘를 한번 빼는 거야. 주변에서 빼는 거야, 알겠지? 네. 뺐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정한 거야, 알겠지? 네. 자, 뺐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정한 거야. 뺐을 때 양수가 나오면 불안정한 거야. 뺐을 때 음수가 나오면 안정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주변에서 나 자신을 뺐을 때 음수가 나오면 안정하구나. 근데 약간 플러스라는 개념이 뭔가 에너지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졸라 불안정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럼 얘라고 다를까? 똑같죠? 네. 자, 마이너스 나오면 안정한 거야. 마이너스 나오면 안정한 거야. 양수 나오면 불안정한 거야. 그럼 양수 나오면 불안정한 거야. 자, 그럼 음수 나오면은 안정하다는 얘기는 기온선이 이렇게 있잖아, 만약에. 네. 이해 갔어요? 그러면 음수가 나온 거지? 주변에서 뺐을 때 음수가 나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해 갔어요?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뭐야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하네? 뭐 굳이 뭐 할 필요 없나? 한번 볼까? A 같은 경우 높이에 따라서 기온의 분포를 가지고 뭐 건조인지 수분인지 하신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렇게 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자, 지금 A 같은 경우는 지표의 높이 300까지, 300에서 600까지, 600에서 1000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맞아요? 네. 자, 지금 A 구간인데요. A는 지금 요 색깔 같은데, 맞죠? 네. 그리고 A 했고 수분 단열설 있고 건조 단열설 다 표현이 되어 있네요. 뭐 하는 거야? 오케이. 이게 지금 그거 같은데? 주변 기온? 맞지? 네.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변 기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건조 단열설과 수분 단열설을 봤을 때 지금 높이 300까지? 300까지면 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 라인 같은데 맞지? 네. 요 라인이었을 때 이거 그렇네요, 써있네. 이게 지금 현재 기온이지? 네. 그러면은 얘네들은 지금 왼쪽에 있잖아, 맞지? 왼쪽에 있잖아. 네. 그러니까 안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네. 왼쪽에서는 안정하다 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300에서 한 600 정도. 300이죠? 네. 600 정도면 뭐 말하는 거지? 아이씨, 뭐 말하는 정도였어? 이거 헷갈리겠어. 이게 수변 이거니까 여기까지 같은데. 요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대충 요 정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가 요거 맞죠? 네. 근데 수분하고 수분이 이거, 건조가 이거. 왼쪽에 있죠? 네. 근데 불안정이야? 왜? 300에서 600 잠시만. 자, 우리가 기온 감률 있죠? 네. 지금 보게 되면은 기울기를 의미하는 건데 이게 기온선이라고 이게 네. 주변이지, 주변. 높이에 따라서 기온의 변화가 큰 게 감률이 좀 더 큰 거라고 보자, 알겠지? 네. 만약에 어떤 단열 감률선이 이렇게 있었어. 단열 감률선. 뭐 수분인지 뭐 그거는 상관없어. 오케이? 이렇게 있었어. 그럼 아무래도 같은 높이라고 했을 때 좀 더 빠르게 기온이 떨어지는 게 단열 감률선이야. 네. 이해 갔어요?
그러면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당열 가능선이 좀 더 높다, 기울기가 높다, 아니면 높이에 따라서 변하는 온도 변화가 좀 강하다. 이해했어? 그럼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생각하세요. 오케이? 안정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기온선이 비슷하게 이렇게 있는데 단열 감소선이 좀 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높이에 따라서 기온의 변화가 단열 감소선 입장에서 좀 낮죠. 네. 그러니까 주변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이해갔어? 주변에 휘둘린다. 그러니까 퍼진다고. 알겠어? 불안정하다. 오케이? 그렇게 이제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건조 단열선인지 수분 단열선인지 문제에서 이게 포화 공기인지 이제 불포화 공기인지를 알려줬다면 맞춰서 따라가면 되는데 얘는 그딴 말이 하나도 없어. 근데 뭐가 알려줬냐면 이슬점을 알려줬어. 지금 현재 기온이 15도거든? 네. 자, 지금 15도인데 이슬점이 5도야, 5도. 더 낮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슬점에 도달해야 구름이 생겨, 포화가 되거든? 네. 근데 포화 되지도 않았는 거야. 이게 불포화야. 그렇게 봐야 돼. 이해갔어요? 그럼 우리는 수변 단열선을 볼 게 아니라 건조 단열선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건조 단열선을 보게 되면은 이게 건조 단열선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A 지점과 B 지점과 C 지점은 이제 기온선들이 저렇게 색깔별로 나와 있는 거예요. 기온선이. 네. 이해갔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뭐 대충 뭐 300하고 600하고 1000까지인데 이게 지금 300이거든? 이게 지금 표시도 안 돼 있으니까 더 헷갈리거든 지금. 이게 300이에요. 네. 알겠죠? 네. 자, A 구간을 볼게요. A가 지금 어디 있는지 봐야 돼요. A가 지금 색깔로 봤을 때는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이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잘 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랑 좀 다르잖아. 네. 이럴 때는 무조건 안정하다 보시면 돼요. 기울기가 음수가 아니라 양수면 안정하다. 이해 왔어요? 네. 왜 안정할까? 쟤는 단순하게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가니까 역전층. 아. 그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아. 이해 왔어요? 네. 근데 기울기가 음수인 요 두 번째 있죠. 네. 300부터 뭐 600 나누고 600부터 1000인데 어차피 기울기 변함이 없기 때문에 같은 양상일 거야. 그럼 누구랑 비교해? 요 건조 단열선하고 비교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괜찮아요? 네. 그러면 건조 단열선 입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건조 단열선하고 지금 요 기온선을 한번 봐봐. 누가 더 높이에 따라서 그 건조 단열선이 높이에 따라서 기온 변화가 적어 지금. 네. 주변에 휘둘린다는 얘기야. 불안정하다. 이해하세요? 네. 그 앞에 그 감률에 대해서 크기에 따라서 구분을 먼저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이걸 해석을 할 수가 있어. 괜찮죠? 네. 자, 이번엔 B를 볼게요. 하나씩 하면서 자꾸 익숙하게 생각해야 돼요. 네. 어차피 다 불포하잖아. 맞죠? 네. 다 불포하니까 이렇게 건조 단열선으로 볼게요. B. 네? B가 건조 단에서 바로 옆에. 아, 이거 붙어 있는 거지? 네. 이게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 또 일정합니다. 안정한 거지. 중립. 네. 어떤 상황에도 항상 중립. 됐죠? 네. 자, 이제는 C를 볼게요. C는 마치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미친 거지. 미친 또래야 이거. 1번. 맞아? 네. 2번. 맞아요? 네. 3번. 미친, 약간 좀 제정신이 아닌 약간. 또라이죠? 자, 1번은 기울기가 음수라서 우리가 이제 절대 안정 아니면 절대 불안정 둘 중에 하나야. 네. 0m에서 300m 사이, 맞죠? 자, 기울기 한번 볼게요. 얘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높이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기온 변화가 더 심합니까? 건조 단열선이 또 약하지. 네. 약한 거 느껴지시나요? 네. 약하다는 거는 주변에 휘둘린다, 안 휘둘린다? 휘둘린다고. 그래서 절대 불안정하다고. 이해갔어요? 네. 이렇게 하는 거야. 괜찮지? 네. 두 번째는 300에서 한 600 정도라고 한 거 같아, 지금 보니까. 맞아요? 네. 얘는 역전층이지? 네. 절대 안정하다. 기울기의 양수인 거는 항상 역전층. 괜찮습니까? 네. 그 다음에 3번은요, 기울기가 똑같아요. 중립. 네. 해결됐죠? 네.
자, 이번에 절대 안정한 대기죠. 네. 말 그대로 그냥 얘는 아까 했던 얘기 비슷하네요. 공기 이동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아시겠죠? 이해가세요? 네. 자,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말했지 안정한 구름 같은 경우에는 층운유로 생긴다고 맞습니까? 네. 그래서 강제로 상승을 하게 되면 얇고 넓게 퍼진 모양인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약한 비가 내릴 수 있다. 이해가세요? 네. 지금 이 얘기 같은데? 보게 되면은 그치 이거는 구름이 생기는 거니까 초반에는 건조 단연선을 따라가다가 이제 이슬점에 도달했을 때 수변 단연선을 따라가는 거죠. 기온 변화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맞습니까? 네. 자, 근데 얘는 봐봐. 건조 단연선과 지금 수변 단연선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똑같지? 네. 기온 변화선하고 한번 비교해봐. 얘네들 단열선이 좀 더 높이에 따라서 더 뭐라 그래야 돼? 더 변화가 세죠? 네. 안정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절대 안정한 대기다. 불안정한 대기는 이런 식인 거지. 아, 이거 너무 좋은가? 이런 거, 그치? 네. 음수를 유지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거. 절대 불안정한 건 내가 말했지. 방금 말했는데 또 네. 나왔네.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맞죠? 네. 자, 높이에 따라서 기온 변화선이 좀 더 잘 변화가 됩니다. 수분 단열선하고 건조 단열선은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주변에 휘둘린다. 알겠어? 네. 그래서 절대 불안정하다. 자, 절대 불안정하다는 얘기는 어찌됐던 간에 뭐겠어? 적은형이겠지 뭐. 맞죠? 네. 계속 상승하는 거야. 가벼워서 계속 상승하고 뭐 무거운 것들은 계속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로로 똥처럼 샥 되는 거지. 알겠어요? 네. 이게 적은형 소나기 내리는 거죠? 네. 얘는 뭐냐면 얘 조건부 불안정한 대기라고 해서 이제 뭐 그때그때 다르다. 기온선이 이렇게 지나갈 때 아까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거나 이렇게니까 전부 다 이제 안정하거나 전부 다 불안정했는데 얘는 높이에 따라서 어떨 때는 안정하다 어떨 때는 불안정하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봐봐 지표의 공기가 안정한 상태에서 강제로 상승이 안정한 상태에서 상승이 일어났는데 심지어 어떤 상태가 됐어? 포화가 됐어요. 그러면 충은형 구름이 만들어진다. 안정하니까 충은형이지 맞지? 네. 이해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이번에는 공기덩어리가 상승하면서 수문열의 방출로 주변의 공기보다 기온이 높아지면 불안정한 상태가 돼서 스스로 상승하면서 적은형 구름이 만들어진다. 야,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이라는 걸 좀 해볼까? 네. 어디 보자. 이거로 가는 것 같은데? 네. 이 지금 핑크빛 도는 게 건조 단열선이에요. 이때는 아직 불포화잖아, 맞죠? 네. 근데 이 시점이 도달하고 나서부터는 포화기 때문에 수분 단열선입니다, 맞죠? 네. 자, 한번 볼게요. 1번. 지금 보게 되면 지표의 공기가 안정한 상태. 오케이? 그치? 왜냐면 현재는 불포화 상태고 심지어 건조 단열선이 이렇게 또 얘랑 비교를 해봤을 때 좀 더 뭐라 해야 돼? 기울기가 좀 더 높은 쪽으로 가는 느낌이죠? 네.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강제로 상승을 일단 할 텐데 하게 되고 이때 포화가 되게 되면 안정한 상태에서 포화가 됐기 때문에 구름은 생길 건데 안정한 상태니까 충분형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이해갔어요? 네. 자, 그런데 공기 덩어리가 상승한다? 그러면 수문열이 방출된다. 일단은 수문열이 방출됐다, 뭐 잡열이 방출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렇게 되면 주변의 온도는 올라가겠죠? 네. 이해갔어요? 그럼 주변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주변 공기보다 기온이 높아지게 된다. 이해갔어요? 네. 그러면은 공기가 좀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불안정 상태에서 이제 뭐 상승하는 거다 이런 얘기 같아요.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이거 같은데? 여기 정도에서 이제 구름이 생기지. 맞습니까? 네. 원래는 이게 내 생각에는 얘가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아. 원래는. 네. 근데 얘가 이렇게 바뀐 것 같아. 이렇게 바뀌어버린 것 같아. 이해했어? 네. 그럼 봐봐. 기온 변화선이 이건데 수분 단열선은 이게 돼버렸지? 네. 그러면은 수분 단열선이 뭐 기온 변화선이 좀 더 높이에 따라 변화가 더 써. 맞지?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휘둘린다고.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로 구름 생긴다. 여기는 적은형 생긴다. 충분형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안개네요? 안개는 그냥 뭐야? 구름이야.
그냥 응결이 됐지. 네. 그 물방울이 공기 중에 떠 있는 현상이야. 지표면 근처에. 그게 안개지 뭐. 미스트 같이 막. 알겠죠? 네. 봐봐. 안개는 자 이거 외워야겠지. 대기가 어떤 상태? 안정. 안정하고 바람이 약할 때 주로 발생한다. 대기가 안정하고 바람이 약할 때 발생한다.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복사한개.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대기가 안정하다는 얘기는 그 감류라는 정도가 세다는 얘기거든. 잘 변한다고 높이에 따라서 이해갔어? 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좀 극한 상황인 것 같아. 온도가 개 뜨겁거나. 그러니까 안개가 있고 나서 그 다음날 덥다. 네. 예상할 수 있는 게 저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해갔어요? 네. 자 복사한개가 있고 냉각에 의한 거고요. 이류한개가 있고요. 활승한개가 있었나 봐요. 이해갔어요? 네. 이게 냉각인 것 같아. 자 복사한개 같은 경우는 맑고 바람이 없는 거의 없는 날에 밤에 지표 복사 냉각이 활발하게 기온이 이슬점 아래로 내려가면서 발생하는 안개다라는 거네요. 뭐 그렇대요. 기온이 이슬점 아래로 내려간대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이런 얘기 같아요. 이게 수증기량 그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거든. 네. 만약에 이슬점이 여기 있는 가정이야. 이해갔어요? 네. 요거 요 놈 있었어. 네. 근데 기온 자체가 이슬점인 요 온도보다 아래 있다는 얘기는 요 정도나 요 정도나 요 정도로 얘가 뚝 떨어졌다는 얘기지. 네. 그럼 과포가 돼야 안 돼. 과포가 된 상태잖아, 맞지? 이걸 기준으로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개가 발생하겠지. 그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저게 말이 어려워. 이슬점 아래로 내려간다? 기온이 이슬점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이슬점이라는 거는 포화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온도인데 그것보다 더 낮다는 얘기는 과포화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갔어요? 네. 어쨌든 간에 냉각이기 때문에 기온이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 복사냉각이거든요. 복사냉각으로 하게 되면은 이런 거지. 이런 느낌이야. 원래 이런 거였어. 기온의 변화가. 네. 근데 이게 냉각된 거야. 그래서 냉각되니까 얘는 고정값이고 이 점이 점점 온도가 떨어져. 오케이? 네. 얘 떨어져.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네. 역전선 생겨 안 생겨? 생기지. 이온 얘기 알겠어? 뭐 말이야 했어? 네. 역전층이 생기니까 연직 운동이 억제가 되겠지? 네. 그러니까 입자 자체가 쉽게 확산되지 못하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안개가 생긴다. 안개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이게 퍼지면 안개가 없어지는 건데 그렇게 안개 입자 자체가 퍼지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를 하니까 거기에 정체되어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안개가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복사냉각에 의한 거라는 거하고 이놈 얘도 복사냉각에 의한 거 두 가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온이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이슬점보다 좀 낮은 온도로 되기 때문에 과포로 안개가 생긴 거고 두 번째는 표면의 지표면 쪽이 이제 온도가 떨어지다 보니 역천층이 생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안개 입자가 서로 퍼지지 못해가지고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복사 안개가 생긴다. 이해갔어요? 네. 그래서 새벽에 생기잖아 항상. 네. 추우면 생겨. 그래서 이해갔죠? 네. 자 이번에는 이류안개야. 이류안개는 우리가 추워서 생긴 거와 반대로 얘는 따뜻해서 생겨요. 따뜻하고 이제 굉장히 촉촉한 공기가 있어요. 오케이? 네. 그게 차가운 지표면 위로 이동을 한 거야. 네. 그러면 공기의 밑부분이 냉각이 되게 되면은 이제 안개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 같아요. 오케이? 네. 어쨌든 간에 뭐라고 할까? 얘도 비슷해. 어쨌든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 있잖아. 이게 지긋지긋한데, 응? 아니 진짜 너무 지긋지긋해가지고 수증기는 빵빵해. 졸라게 많아. 오케이? 냉각되면 돼 그냥. 냉각되면 돼. 이슬점에 도달하든 과포가 생기든 하면 되는 거야. 이해갔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얘도 사실 그냥 그런 거죠. 또 안정한 대기에서 발생한다 정도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불안정한 상태가 아니라 안정한 상태에서 발생된다. 왜냐하면 안정한 상태라는 얘기는 온도가 떨어지는 정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감률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잘 떨어질 거 아니니 그러니까 이제 안개가 발생한다 보시면 돼요. 불안정한 것보다. 뭔 말인지 알겠어? 네.
대표적인 예시가 해무라고 하네요. 바다 안개. 알겠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지, 봐봐, 보이지?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바닷물에 위에 올라가면 여기에 붕 생기는 거. 이게 바다에 생기는 안개. 괜찮아요? 네. 활승 안개? 얘도 비슷하지, 시작 자체가. 얘는 산을 오르면 단열 팽창돼서 냉각. 다 냉각이야, 씨, 못 올라가면. 맞잖아. 네. 냉각돼야지 되는 거 알지? 네. 이렇게 떨어져야지. 있을 점보다 떨어져야지. 냉각이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수증기량이 증가가 돼서야. 자,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알면 편해. 자, 만약에 여기 있었거든? 네. 이거. 그럼 얘는 불포화야. 그럼 얘가 여기 도달하거나 여기 도달하면 돼. 네. 방금 했던 거는 이 방법 한 거야. 네. 온도가 떨어지는 방법. 그러면 이거는 수증기가 공급되는 거지. 그게 이놈이야. 그래서 네. 자, 증발한계라고 하거든요. 찬 공기가 따뜻한 물 위에 있어. 그럼 따뜻한 물 때문에 공기가 유입이 되지. 네. 수증기가 유입돼 안 돼? 돼요. 되지. 그렇기 때문에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서 수증기가 응결해서 발생하는 안개. 이게 증발안개라고 해요. 증발해서 수증기를 공급시켜주는 거야. 됐죠? 네. 자, 안정한 대기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대기에서도 발생한다. 증발안개. 알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선안개. 전선안개는 사실은 비슷할 것 같은데 온난전선 통과할 때, 오케이? 온난전선 통과할 때 약한 비가 내려서 수증기가 증발하여 발생하는 뭐 안개다라고 되어 있네요. 뭐 그렇대요. 어쨌든 온난전선은 약한 비가 내리는 거 아시죠? 네. 그 한랭전선은 그 뭐지 저근형이 소나기가 내리는데 온난전선은 이렇게 옆으로 퍼져 있는 층은형의 비가 내려. 그냥 약한 비거든. 네.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 약한 비가 내렸고 그 밑에가 촉촉해 안 촉촉해? 촉촉하잖아. 네. 그러니까 수증기를 증발시켜가지고 발생한다고. 이해했어요? 네. 자, 개념 확인 문제죠? 네. 기층이 뭐뭐 할 때는 공기의 연직 운동이 억제된다. 불안정할 때나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이건 안정이죠? 네. 자, 일단은 절대 불안정이죠. 네. 절대 불안정이니까 감소되는 양으로 봐야겠다. 불안정이죠? 네. 그러니까 건조 단열 자체가 그 높이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조금밖에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건조 단열이라고 한다면 조금밖에 없게 할 거야. 네. 그러면은 반대로 기름 감률은 많이 이제 기름 감률이 돼야지. 이해하세요? 네. 그러면 그냥 높이에 따라서 기온 변화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해 가시죠? 기온 감률이 좀 더 높다. 오케이? 네. 왜? 생각해봐. 기온 감률이 이건데 높이 올라갈수록 얘가 더 팍팍팍팍 줄수 있죠. 맞지? 그러니까 그냥 봐도 될 것 같아. 네. 길기로 하기는 조금 애매하잖아. 맞지? 네. 자, 그 다음에 조건부 불안정 상태는 기온 감률이 뭐뭐보다 작고 뭐뭐보다 조건부 불안정한 상태라고? 네. 그러면은 이거는 수변하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맞죠? 기온 감률이 이거죠? 네. 건조 감률이 영화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냐? 수변이 아마 여기 있었을걸?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이게 기온 감률이 가운데지? 네. 기온 감률이 건조 입장에서는 좀 더 작은 거지. 수변 입장에서는 큰 거고 네. 기온 감률이 그러니까 이게 수변인 것 같고 이게 건조 같아요. 그렇게 가야 돼요. 건조가 좀 더 크잖아, 맞지? 네. 감소되는 정도가 크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역전적 현상의 대기는 매우 안정해진다. 안정한 대기에서는 충분형, 불안정에는 정운형. 2번 공기 덩어리를 강제로 하강시켰더니 원래로 돌아왔다. 이거 안정한 거잖아. 네. 공기 덩어리 상태 상승하였더니 기온이 주변의 기온보다 높았다. 이건 불안정한 것 같은데? 네. 3번 대기 안정도죠? 기온 감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네. A부터 C까지 대기 안정도 쓰세요. 기온 감률. 만약에 A가 여기면 네. 불포화 같은 경우나 수분 단열인 것 같은 경우 어떻게 생각하면 좀 더 낮지. 네.
감률 정도가 좀 낮잖아, 맞지? 네. 작으니까 불안정한 거지. 네. 휘둘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조 단열성 같이 이제 불포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얘보다는 좀 더 변화가 좀 세죠. 네. 안정하고요. 수분 같은 경우에는 포화거든요. 포화. 얘는 불안정하겠죠, 맞죠? 맞죠? 네.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 있다면, 자, 포화든 불포화든 간에 전부 다 좀 감소하는 정도가 세죠? 네. 그러니까 안정하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구름이 생성되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거죠? 네. 수렴하면 콜, 높은 살 콜, 가열되면 콜, 고기압 미친 소리, 저기압이죠? 네. 자, 대기 안정도죠? 계속 그 얘기 하는 거죠. 기온 변화선은 이거거든? 네. 근데 공기 자체가 공기 자체야 이거는. 네. 이거지 지금. 네. 야, 그러면은 기온 변화선은 이건데 지금 얘네는 좀 더 빠르게 이제 뭔가 온도가 급변하죠? 네. 온도 변화가 좀 빠르죠? 맞죠? 그러면 안정한 거죠? 가가 안정이고요. 나는 불안정에 해당이 됩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지표에 있는 공기가 상승할 때 생성되는 불은 안정화되며. 이거 안정이잖아, 맞지? 네. 근데 충분형 불안정하잖아. 처분형 알겠어? 네. 자, 6번 안개 종류죠? 네. 아이고 냉각이네요? 맞죠? 네. 그러면 뭐라고 하지? 냉각 안개인가? 복사하게. 복사 안개라고 해야 되나? 복사 안개 맞나 보다. 네. 맞지? 네. 그 다음에 공기가 차가운 지표면에 이동해서 냉각을 했죠. 네. 이류. 이류인가 이게? 아씨 나 헷갈렸겠어. 이류 밑에가 냉각되면 이류인가? 네. 얘도 냉각이긴 한데 좀 복사가 써있구나. 복사 냉각 써있지. 아유 미쳤나봐. 얘가 전선 한개? 네. 자 일단 이거 하는 데 있어서 네. 우리가 뭐 기온 감률선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단열 감률선 그거 조금 이제 온도별로 좀 정리를 해줄게요. 네. 일단 포화하고 그리고 불포화 먼저 하자. 내 머릿속에는 불포화 먼저 있어가지고 네. 불포화 그다음에 포화. 자 나도 이제 급하게 암기를 했는데 진짜 일단은 우리가 불포화는 그 감열선 자체가 어쨌든 그 수분하고 건조가 있는데 불포화는 우리가 건조 감률이라고 하죠. 네. 건조. 그 다음에 이거는 수분. 맞죠? 네. 지금 건조는 일단 건조든 수분이든 이슬점이든 간에 높이는 100m 단위 기준으로. 그래서 건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온 감률 자체가 1도 정도씩 떨어집니다. 네. 어쨌든 그냥 1도 차이다. 물이 없어가지고 조금 빨리 떨어져요. 근데 포화 같은 경우는 이제 수분이죠? 네. 수분은 좀 덜 떨어져요. 0.5. 맞는 것 같아요. 좀 암기해야 돼서 좀 표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일단 괜찮죠? 네. 자 이제 이슬점을 할 거예요. 이슬점. 이슬점은 포화는 똑같더라고 봤는데 똑같아. 오케이? 네. 얘는 0.2. 이렇게 네 가지만 조금 외워주세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이슬점은 포화 같은 경우는 수분하고 똑같고요. 불포화 같은 경우는 저렇게 돼요. 자꾸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아니 참 네. 방법 없어요. 딱히 내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네. 자 그러면 어쨌든 불포화가 처음에 됐다가 이제 포화가 됐을 때가 시점이 우리가 뭐 응결고도라고 하죠. 상승 응결도. 네.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은 어쨌든 30도로 가열된 공기 덩어리 초반에 맞죠? 네.
근데 지금 요 1km 보이시죠? 네. 얘는 100m가 한 10번 정도거든? 네. 근데 지금 몇 도가 떨어졌냐면 10도가 떨어졌어. 그럼 1도씩 떨어졌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불포화야. 얘가 불포화예요. 이해하세요? 네. 불포화. 얘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이는데 지금 1km니까 100m가 10번 정도인데 지금 온도가 한 5도 떨어졌거든? 네. 지금 10번 정도에 5도 떨어졌다는 얘기는 한 번 정도에 0.5도씩 떨어진 거지. 네. 맞죠? 네. 맞니? 맞네. 0.5도씩에다가 10 곱하니까 5도 떨어진 거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포화야, 여기서부터는. 이해갔어? 네. 그러면 이제 불포화에서 포화로 바뀌는 요 시점 있지? 이게 상승 응결고도라고 하겠죠.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은 1번 문제는 풀 수 있거든? 건조 단열하고 지금 수분 단열이 A, B 중에 근데 솔직히 맨날 밑에가 불포하고 위에가 포하니까. 맞죠? 네. 그래서 A 구간이 건조고 그 다음에 수분 같은 경우가 B가 되겠다라는 거는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이고. 맞죠? 네. 이 지표면에서 이제 공기 덩어리의 이슬점은 몇 도가 될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맞죠? 네. 지금 이슬점 지표면에서 이 공기 덩어리 지표면에서 이것도 이슬점. 오케이. 이것도 계산하면 되지. 어쨌든 불포화에서 포화로 바뀌는 이 상승 응결고도 있죠. 네. 상승 응결고도 자체가 이슬점이 지금 20도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 상승 응결고도가 20도야. 이해갔어요? 네. 그러면 그 20도였던 이슬점이 그 전 상태로 꽂으면 되거든, 거꾸로. 네. 그러면 지금 불포화 같은 경우는 이슬점이 0.2도씩 차이가 나거든? 네. 그러면은 이거 10칸이잖아. 네. C컵하면 2도 차이가 나거든? 네. 그러면 20도였다가 이제 여기는 조금 이슬점이 낮아지는 구간이니까 거꾸로.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높아지는 구간이지, 거꾸로니까. 맞죠? 그렇죠.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몇이니? 22도네? 네. 그래서 얘는 22도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해하세요? 네. 이게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3번 B 구간에서 상승하는 공기의 상대 습도 포화는 무조건 100%. 이해감? 네. 볼 필요 없겠죠? 여기까지 이해갔어요? 네. 자, 다음 OX. A 구간에서 이제 수분이다. 그건 아니죠. 맞죠? 네. 이건 당연히 아니라고 할 것 같고. 2번 A 구간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도 떨어지고 이슬점 떨어지긴 하는데 당연히 차이가 감소를 하겠죠. 왜냐면 이슬점이 떨어지지만 기온도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이슬점하고 가까워지면서 이슬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포화가 되는 거야. 저 높이에서. 알겠죠? 네. 그래서 차이가 감소하는 거 맞죠? B 구간은 건조는 아니죠? 맞죠? X고요. 자, B 구간에서 이슬점은요. 지금 포화죠? 네. 포화일 때 이슬점은 수분하고 똑같다. 0.5도 자꾸 외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율로 낮아지는 거 맞고요. 자, 구름은 B 구간에 분포한다.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두 번째, 지금 A 지점에서의 기온이 28도니까 지표면이 자체로 시작할 때가 28도에 시작했구나. 이슬점은 20도에서 시작을 했대요. 맞죠? 어쨌든 기온이 좀 더 이슬점보다 높기 때문에 저거는 불포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해가시죠? 네. 자, 지금 그리고 BC가 상대 습도가 가장 높은 상태를 유지를 했다는 얘기는 어쨌든 저 구간이 포화가 됐다는 얘기로 판단한다면 우리는 B라는 시점 자체가 상승 응결고도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구름이 생성되기 시작하는 B 지점의 높이는 무엇이라고 쓰고 방금 말했잖아요. 맞죠? 상승 응결 고도. 자, 높이는 몇 미터가 될 것이냐라고 지금 물어본 상황이 됩니다. 맞죠? 네. 자, 그러면 기온도 분명히 낮아질 것이고 이슬점도 낮아질 텐데 분명히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자, 낮아지는 저 기온 28도가 이슬점이 낮아졌을 때 결론적인 이슬점의 온도가 똑같아지는 그 순간의 높이가 우리는 상승 응결 고도라고 하기 때문에 불포화 상태에서 기온이 떨어지는 수치와 불포화 상태에서 이슬점이 떨어지는 수치가 같다라고 해주시면은 뭔가 답이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불포화 상태에서는 일단 28도에서 뺄 거거든요.
맞죠? 네. 100m당이니까 100m당 우리가 어쨌든 불포화 같은 경우에는 1도씩 떨어지죠? 네. 그래서 나는 x도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100m당이야. 자, 그러면 이게 같습니다. 자, 이슬점은 현재 20도였거든요. 네. 근데 얘는 0.2도씩 떨어지니까 0.2x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넘겨주게 되면 8이라는 것은요 0.8x가 되겠고, 자 10을 곱하게 되면 80이 됨과 동시에 8x가 되는 거니까 이때 x는 10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기존에 100m 단위로 말하고 있는 상황에 x가 수치가 10이 들어갔으니까 10 곱하기 100이니까 1km예요. 그래서 상승 연결고동 이 B라는 공간은요 1km 높이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1000m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아따 힘드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2번 그 다음에 BC 구간과 CD 구간에서 이동하는 공기덩어리의 이슬점 변화율을 뭐 순서대로 쓰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BC 같은 경우는 포화 상태니까 수분 단열 감률과 똑같으니까 0.5도씩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100m당으로 맞죠? 네. 자, C하고 D는요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돼? 저기는 불포화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네. 불포화니까 이슬점 불포화는 0.2도씩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지 얘는. 네. 이렇게 우리가 단위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네. 자, 3번을 보겠습니다. 공기덩어리가 지금 D 지점에 도달했을 때 기온과 이슬점 짜증나네요. 아따마 또 시작이네요. 자, 어쨌든 1000m니까 우리가 10배까지 해주시면 되는데, 자, 기온 가겠습니다. 28도에서요 일단은 1000m 정도, 즉 10번 정도에 대해서는 불포화 공기가 기온이 떨어지는 수치가 몇이었냐면 1도였죠. 1도? 네. 그래서 10도를 일단 빼주시고요. 맞죠? 그 다음에는 포화에 대한 거니까 0.5도씩이 10번 정도 하면 5도 떨어지겠지? 네. 그 다음에 기온이 올라가겠죠? 이해가죠? 네. 불포화에 대해서 이미 2000 갔어. 2000. 그럼 20번 간 거지? 네. 불포화는 1도씩 증가를 하거나 떨어지는 거라서 20도가 또 플러스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결과적인 D의 기온이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뭐 48에다가 15를 빼면 33도라고 해주시면 돼요. 지면 자체가. 이렇게 가는 거 알겠죠? 연달아 갈 수 있겠죠 이제는? 네. 자, 이번에 이슬점인데요. 지면의 이슬점이 20도였거든요. 맞죠? 네. 불포화는 0.2도씩 떨어지는데 10번 곱하면 2도 떨어지겠죠? 네. 자, 포화는 0.5도인데 그게 10번이니까 5도가 또 떨어지고, 맞죠? 네.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는요. 자, 0.2도씩에 대해서 20번이야 얘는. 네. 그러면은 10번 하면 2도니까 2번 하면 또 4도가 올라가겠다. 맞지? 네. 그래서 13에서 17도. 그래서 이슬점은 17도가 된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4번 A하고 B 구간에서 기온 얘기하는 거죠. 불포화잖아. 1도씩 떨어지는 거 맞지? 네. 하다 보면 외워질 거예요. 자, B에서 C는 수분열이 방출돼. 일단은 저기 연결됐지. 네. 수증기가 연결이 됐다는 얘기는 수증기가 액체로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이해하세요? 네. 그러면 에너지를 잃어버린 거니까 수분열을 방출하는 거 맞죠? 이해하시죠? 네. 자, C에서 D는요 상대 습도는 높아진다, 낮아지겠죠. 무슨 소리겠어? B를 다 퍼붓고 내려가고 있는데, 맞죠? 네. 온도가 올라가고 있잖아. 자, A에서 B까지 하고 지금 B에서 C로 갔어요. 절대 습도는 낮아진다. 이거는 조금 애매하긴 하다. A에서 B로 가는 부분은 습도가 상대 습도잖아 이거. 네. 절대 습도 아니잖아. 네. 그럼 X지. 이해하죠? 네. 자, D 지점에 도달한 공기 덩어리는 A 지점보다 고온 다습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온 건조지. 다습할 수가 없지. 수증기를 다 내버릴 것 같는데. 알겠어? 네. 고온은 맞아요. 네. 자, 우리가 수분 단열선하고요. 지금 기온 변화선, 건조 단열선 있죠? 네. 이거의 관련식을 내가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갈게요. 네. 이게 기온이라고 할게요. 기온 변화선. 이게 건조. 왼쪽이 건조야 거의. 네.
온도. 요게 수분.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음수면 되죠. 이 정도? 수분. 오케이? 네. 자 우리가 보통 기온 있지 기온. 네. 기온 감률이라고 하거든. 그 다음에 단열 감률이 맞아. 단열 감률은 이제 공기 덩어리 얘기하는 거야. 네. 이거는 주변의 온도고 얘는 공기 덩어리야. 그래서 이것만 외워놔. 일단 무조건 감률선 자체가 단열이 크면 안정이야. 누가 커야 돼? 단열이 반드시 커야 된다고. 자, 단열이 감률이 크다는 얘기는 똑같이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네. 온도가 아니라 높이가 똑같이 올라가더라도 온도가 떨어지는 양이 좀 더 많은 거야. 누우면 돼. 기온 변화선보다 누우면 된다고. 누워 주무시면 된다고. 알겠어? 이해갔어요?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 알겠죠? 네. 그러면은 안정이. 알겠어? 네. 반대로 이제 기온 감률이 크면은 불안정. 이해갔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건조 단열선이고요. 이게 수분 단열선인데 중간에 기온이 있거든? 네. 그러면 포화 정도에 따라서 이제 따라가는 단열선이 좀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건조 단열선인 상태에서 이런 기온이 이렇게 있어. 누가 누웠어. 건조가 누웠지? 그러면 편안한 거야. 누우면 편안하다. 자면 편안하잖아. 맞지? 네. 주무시면 돼요. 주무시면 편안한 거예요. 안정을 찾고 불안정하다. 알겠지? 네. 누운 걸로 보자고. 알겠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사실상 그 단열 감률선에 대한 온도 차이를 가지고 좀 알면 좋거든요. 그러면 좀 편해. 뭔 말인지 알겠음? 네. 자, 지금 일단은 건조 단열선이 갑자기 수분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얘가 상승 음절 고도라는 얘기를 우리가 뜻하고 있는 중이야. 실제로 우리가 온도를 계산을 해보면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20도 차이가 났죠. 네. 자, 2km야. 0.2도씩 떨어지는 거니까 맞는 말이야. 1도씩 떨어지니까 맞지? 네. 1도씩 떨어지잖아요, 여기서는. 이해하세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건 당연히 아실 것 같고요. 그러면 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지금 이걸 기준으로 잘랐을 때 보이세요? 네. 자, 건조 단열선을 기준으로 보는 거야. 우린 기온 보는 거 아니야. 왜냐면 누워있는 거는 단열선이 기준이야. 알겠어? 왜냐면 당사자잖아. 네. 공기덩어리. 자, 건조 단열선이 아무래도 지금 기온 변화선은 좀 누웠지? 안정한 거야. 그런데 수변하고 기온 변화선 수변을 봐봐. 수변은 이제 좀 더 이제 고개를 바닥 쓰고 있죠? 네. 불안정한 거야. 그래서 이때서부터 우리가 뭐가 생긴다? 저군형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네. 근데 저군형은 실제로 어디 생기냐면 이 4부터 생겨. 왜 4부터 생길까? 이슬점에 딱 도달했잖아. 이슬점에 도달해서 그래. 온도가 똑같아지는 저 시점부터 갑자기 벌어지는 차이가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분 단열선이 공기덩어리가 좀 온도가 낮았다가 이제 주변의 공기보다는 똑같아지는 순간부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온도가 올라가지. 그 상태부터 이제 저군형 구름이 생기는 거야 실제로. 이해갔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네.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봐봐. 나 같은 경우는 기온 변화선이 수분 단열선하고 건조 단열선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상태에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얘가 다 누워있잖아. 다 이렇게 누워있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는 100% 절대적인 안정이다. 그래서 얘는 뭐야? 조건에 따라서 안정할 수도 있고 불안정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해했어요? 네. 자, 가와 나에서 기층에 대기 안정도를 각각 쓰세요 돼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100% 절대 안정인데 가는 조건부 안정이야. 이해했어요? 네. 아이고. 그럼 나 같은 경우에는 구름이니까 추근형이에요. 추근형. 안전한 거는 여기 옆으로 쫙 퍼진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불안정한 건 이제 위아래로. 맞습니까? 네. 자, 오케이. 이해 가시죠? 네. 그 다음에 3번. 가에서 저군형 구름이 생성되기 시작하는 높이는 약 몇 킬로미터냐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 여기서 지금 4km 정도라고 해주셔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3.5 4 아니야? 네. 살짝 떨어져 있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4번 OX 문제죠? 자, 가에서 기온 감률은 건조 단열 감률보다 작고, 자, 일단 봐봐.
건조 단열 감열보다 얘가 작단 얘기는 얘가 큰 거잖아. 네. 안정하다 그랬잖아. 좀 누워 있는 거라고. 더 떨어진다 온도가. 네.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정. 근데 건조는 안정한 거 맞죠? 좀 누워 있으니까 수변이 좀 불안정한 거잖아, 맞지? 네. 그래서 안정한 거 맞으니까 이대로 맞죠? 이해갔죠? 네. 수변 단열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제 수변이 좀 크니, 수변 단열보다 크다니까 수변 단열 감열 같은 경우는 좀 작은 걸로 판단돼서 불안정하다, 맞죠? 네. 자, 2번. 가에서 지표면에서 높이 2km 구간 정도의 기층은 불안정한 상태다. 자, 2층 같은 경우는 건조 단열선이 저 누워 있는 상태라서 건조 단열선 감열이 좀 더 큰 거라고 보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하다 볼 수가 있겠죠. 불안정 상태 아닙니다. 알겠죠? 네. 자, 3번. 나의 집에서 강제로 상승한 공기는 계속 상승을 한다. 이거 지금 절대 안정이잖아. 그럼 다시 돌아와야지, 맞지? 자, 4번. 나에서는 대기 오염이 잘 확산된다. 이게 안정한 게 더 잘 확산됩니다. 아시겠죠?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갔어요? 네. 자, 5번. 가와 나에서 구름이 처음 되는 생성 높이 똑같다. 이거 지금 어쨌든 구름이 생성되는 구간이니까 건조단에서 넘어가는 그 구간부터 생기는 건 맞잖아요? 처음으로 생성되는 거는 맞잖아. 내가 아까 적은 양은 어쨌든 3.5 정도 생긴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구름은 여기서부터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지만 진짜 실질적인 적운형은 여기서부터 생각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생성되는 높이는 지금 건조 단열선에서 수분 단열선으로 넘어가는 저 상승 응결 고도인 2km 높이가 똑같겠지 지금. 이해하세요? 네. 그렇게 보셔야겠다. 자, 지금 안개 종류죠? 네. 복사 안개라고 했나? 맞지? 나가 이류. 가가 복사 안개, 알겠죠? 네. 가가 복사 안개, 나가 이류, 네. 이류, 아까 활성. 가가 활성인가? 활성. 활승. 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올라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어렵다. 승마도 마찬가지. 승자가 이제 타다. 승강장 뭐 이런 거죠? 라. 이거는 뭐라고 하지? 수증기가 공급된 거지. 네. 증발이래요. 준발? 이거 준발? 준발? 말이 참 어렵다. 이건 전선이다. 네. 이건 100% 전선. 됐죠? 네. 와, 어렵네요. 자, 냉각에 의한 거는 지금 딱 봐도 냉각. 맞죠? 네. 정답은 가다가 되겠죠. 자, 냉각은 요거 대놓고 나와 있는 요거하고 산을 타고 있는 거. 활승도 냉각. 자, 일단 가는 복산 냉각이죠? 네. 일단 날씨가 맑은 거 맞고요. 바람이 약한 거 맞고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새벽에 잘 생긴 거 냉각이 돼야 되니까. 나는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서 생성이 된다. 나는 지금 공기가 차가운 지표면으로 이동하면서 공기가 냉각돼서 발생을 한 거죠. 네. 밑에가 차가워졌다고? 그럼 안정한 거 아니야? 네. 맞죠? 밑에가 차가우면 안정한 거지. 밑에가 따뜻해 올라가면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니까 불안정한 거고. 맞죠? 네. X가 되겠고요. 자, 다는요 활승이에요. 산 타고 가는 거죠. 산 타왔으니까 단열 팽창이 일어난 것 같고 그로 인해서 기온이 내려갔고. 맞죠? 네. 라는 불안정한 대기에서 라는 뭐야? 찬 공기가 따뜻한 물 위를 지날 때 열과 그 따뜻한 물을 지났으니까 불안정한 대기에서도 생성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불안정한 대기에서 생성될 수 있다.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맞다가 되나? 5번 볼게요. 라하고 많은 포화 수증기 압이 작아져서 생성된다. 어디 보자. 수증기가 공급됐죠? 네. 근데 포화 수증기는 상관없을 텐데? 이건 전혀 상관이 없을 거거든요? 왜냐면 수증기가 공급되잖아. 포화 수증기 압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 거죠.